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세계 주식 일주로 이번 주 첫 번째 날이죠. 월요일 저희와 함께 좀 즐거운 점심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시장 분위기는 조금씩 더 어두워지고 있어가지고요. 이럴 때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다고 사실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리프레시 하면서 6시간 30분 온전히 또 시장에만 매몰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말에도 좀 주적주적 비가 와가지고 그럴 때 바깥 활동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눈으로나마 랜선으로나마 조금은 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세계 주식 일주 요즘에 상당히 좀 많은 국가를 섭렵해가지고요. 과연 오늘은 어떤 국가로 가보게 될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시면서 또 아시잖아요. 집단지성이 이 여행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본 국가라면은 이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또 다른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행 준비 다들 되셨나요? 게시판 출석 체크 점검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행 떠나려고 보면은 꼭 한두 분씩 지각을 하시거든요. 한번 다들 오셨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셨더라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내가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얘기 좀 남겨주세요. 서단계 1년차님 안녕하세요 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오늘도 늦지 않고 이렇게 좀 와주셨고요. 아마 전 시간부터 계속해서 저희 토마토TV와 함께 투자 생활 이어가고 계신 분들도 게시판에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네요. 마로니의 이쌤님도 안녕하세요 해주셨는데 오늘은 정말 어디로 갈까요? 제가 잠시 후에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귀한 쫄보님께서도 오셨고요. 여기에다가 왓슨님도 계시고 인형이라는 필명 달아주신 분께 저 약간 뼈 때리는 그런 발언. 이게 재밌다고 하면 재미가 있고요. 재미가 없다고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준비하면서도 혼자 너무 즐거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국내 주식만 매일 보다가 또 다른 국가를 보면은 여기서 또 재미를 찾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열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신다면은 아마 긴 투자 생활에 언젠가 한 번은 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태리님 오늘도 이렇게 와주셨고요. 맞아요. 시장이 어둡다 보면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선을 옮겨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어떤 국가로 좀 떠나볼지 힌트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국가냐면요. 텍스트 힌트입니다. 그냥 바로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이런 거는 기사도 상당히 좀 많지 않나요? 화이트 스카이님 제가 매일 인사 남겨주시는 거 아침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빠짐없이 좀 와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에 대한 답변도 남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나라를 써주셔도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사들도 늘 많이 좀 나옵니다. 토마토님께서 저에게 또 힘을 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 프로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재밌고 어떤 분들은 또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최대한 좀 재밌게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퍼플하트님도 오셨네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에 여러 번 뽑혔던 그 국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의 주식시장은 또 어떨까? 주식시장도 정말 좋을까?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던 오늘의 국가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지도 힌트 나가겠습니다. 보면은 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뭐 가장 생활비가 많이 드는 나라 이런 랭킹과 관련된 기사들은 매년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두 번쯤은 좀 봤던 국가일 테고요. 지도 힌트를 이렇게 딱 드리는데 근래 들어서 지도 힌트가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지도만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제가 이 국경선만 딱 표시를 하지 옆에가 나라인지 해수면과 이렇게 인접한 국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지 않아서 조금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보면은 뭐 약간은 동서로 좀 퍼져 있는 모양이죠. 그런 모양의 지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두 번째 힌트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아마도 첫 번째 힌트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니까 북유럽을 좀 많이들 써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북유럽과 관련된 스위스 많이 나오고요. 덴마크, 노르웨이도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 어느 정도 힌트 그리고 또 정답에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힌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인물 힌트고요. 가상의 인물, 바로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정답을 다들 아실 텐데, 알프스 하면은 또 이 나라가 생각이 나고, 또 알프스 하면은 이 소녀 하이디. 하이디 내용을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찾아봤는데, 이 하이디가 어려움을 겪고 알프스가 너무 그리워서 향수병이 생겨서 다시 돌아오고, 주변 사람들이 뭔가 같이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에 좀 좋아지는 그런 교양서적이더라고요. 커서 다시 본 이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와닿았는데, 어찌됐든 이 알프스 소녀 하이디 마지막 힌트로 드렸습니다. 보면은 핀란드도 있고요. 경치도 가장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또 써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했더니 이거 정말인가요?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였나요? 그렇군요. 점점점. 그러면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듯이 오늘 살펴볼 국가는 바로 이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과연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그만큼 주식시장도 그렇게 좋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스위스의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좀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스 증권거래소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위스 증권거래소라고 있고요. 이런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지수는 이 스위스 마켓 인덱스의 약자인 SMI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어떤 주가 추이를 좀 보였는지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시간 볼게요. 거래 시간은 유럽의 국가들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 기준으로 아침 9시에 문을 열고요. 오후 5시 30분에 문을 닫아서 우리보다는 거래 시간이 2시간 정도 더 깁니다. 중간에 점심 식사 시간 없고요. 시차는 7시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SMI 지수는 어땠는지 제가 그 흐름 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최대로 늘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그때부터 거의 한 30년짜리 차트입니다. 스위스 차트를 보면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크게 등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우상향 패턴이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뭐 다른 국가에 비해서 드라마틱하게 많이 오른다거나 뭐 많이 빠진다거나 이런 것 없이, 특히나 2010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약간씩이나마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로 따지면은 좀 안정적인 그런 증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게시판에 서유럽, 미국 다 가봤는데 우리나라에 사는 게 참 행복하다는 걸 느낀다고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여러 경험을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살면은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국가 많이 가보셔서 비교를 좀 해보다 보니 이런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럽은 화장실도 유료라서 이런 부분들 맞아요. 우리나라가 좀 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행 다니다 보면은 외국 분들이 참 놀라는 부분들도 많다고 하죠. 그리고 치안도 상당히 좀 잘 돼 있는 국가기도 하고, 어떻게 스위스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소중함에 대해서 게시판에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네요. 블랙커피님께서는 스위스 여행 가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저도 너무 가고 싶습니다. 빨리 코로나 없어지면 가야죠. 우리 모두 다 가야죠. 한 번쯤 가봐야죠. 그러면은 기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스위스 하면은 생각나는 기업,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보면서 나 여기 한 번쯤은 들어봤다 하시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주식시장은 저도 좀 생소했는데, 스위스 기업들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좀 밀접하게 들어와 있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쯤은 아마 들어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볼게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 케빈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게시판에 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네슬레, 스와치. 스와치 그 시계. 그것도 스위스예요? 그렇군요. 아시는 기업들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신데, 네슬레가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 사이즈가 크긴 큰가 봐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바로 이 스위스는 네슬레입니다. 네슬레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 만한 우리 생활에도 굉장히 좀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음식료 업체죠.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국가들을 쭉 봤을 때 음식료 업체가 시총 1위를 하는 국가가 거의 없었잖아요. 중국이 귀주모테가 1위였는데 주류 업체였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보통 IT 기업 아니면 금융 기업들이 1위를 차지했었는데 네슬레가 이 스위스의 시총 1위입니다. 그리고 네슬레가 스위스 기업이라는 것도 사실 좀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알았다가 또 까먹고 있었다가 얘기해주면 아 맞다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두 번째로는 로슈라는 업체입니다. 제약업체예요. 제약업체가 2위, 3위입니다. 노바티스도 제약업체죠. 이렇게 2위, 3위 제약업체. 스위스가 은근 제약 강국인 것 같아요. 그리고 4위가 처브라고 보험업체인데 저도 여기 소비자였거든요. 예전에 보험사를 이렇게 막 비교를 해보다가 저는 처음에는 좀 생소했었는데 이 스위스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보험 업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말고도 이 취리히 인슈런스라고 그 보험 업체도 시총 탑 10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스도 보험이 굉장히 좀 발달해 있다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BB라는 업체가 있는데 세계 3대 엔지니어링 기업이에요. 그래서 3대 엔지니어링 기업인데 왜 이렇게 생소하지 싶어서 막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우리가 직접 살 일이 없잖아요. 뭔가 어디에 들어가는 부품, 공장 자동화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약간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3대 나머지 3대 업체는 어디냐면은 많이들 아시는 지멘스하고 제너럴 일렉트릭 GE 그 업체에 여기 ABB까지 3대 업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하나, 독일에 하나, 스위스에 하나 이렇게 ABB까지 시가총액 탑5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슬레 커피 좋습니다. 마로니 입스님께서 이렇게 좀 남겨주셨고요. 천상의 경관을 자랑하는 스위스. 그쵸. 너무 부러운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 하긴 우리나라도 산이 좀 많잖아요. 특히나 유럽 지역은 굉장히 평지가 많아서 이런 풍경 그리고 이런 경관이 있는 스위스가 더 각광받는 그런 여행 지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테리케이님께서는 공장 다녀봤으면 ABB 한번 좀 들어봤을 거라고 하시는데 ABB가 또 이런 IT 업계라든지 이쪽에서는 제조업 쪽에서는 유명한가 봐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아시는 이야기들을 한두 마디씩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그럼 기업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총액 1위 가장 큰 기업 네슬레에 대해서 이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건데 네슬레가 어떻게 이렇게 시가총액도 크고 그럴까? 그리고 또 네슬레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저 혼자 재밌는 게 아니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좀 흥미로운 마음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슬레입니다. 세 가지 기업 개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이 업체 식품 제조 기업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로고는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186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뭐 있었냐면 1차 대전이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대공황이 있었고요. 경제 대공황도 있었고 오일 쇼크도 있었고 그 어마어마한 파고를 이 업체가 살아남으려면 정말 굉장한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이 회사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어떻게 좀 버텨냈는지 이런 내용도 함께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네슬레 하면 저는 사실 이거부터 생각나요. 어떤 분들은 커피 얘기하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 네스퀵 좀 뭔가 기분이 울적하더라도 엄마가 이 네스킥 우유에 한 잔 타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가루만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이 tin 케이스 같은 분유통 같은 데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 그거 한 통 사면은 굉장히 좀 금방 먹고 좀 아껴 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추억의 네스킥. 요즘에는 또 이런 커피 초코죠, 초코 분말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는데 옛날에는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다른 업체 거는 좀 약간 묽어가지고 우유에다 타면은 많이 넣었어야 되는데 네스퀵이 좀 진하고 맛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네슬레를 네스퀵으로 좀 기억하는 것 같아요. 탈취 분야 코코아 가루 진리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딱 진리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커서는 잘 안 먹는데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오랜만에 먹어도 그 맛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에서 음식료에서 시가총액 1위가 바로 이 네슬레입니다.
참고로 맥도날드가 2위거든요. 맥도날드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20조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맥도날드의 2배 정도인 한 400조, 380조 그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보다는 사이즈가 작고요. SK하이닉스 한 3배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배보다 더 되겠네요. SK하이닉스가 한 80조 살짝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배보다 조금 더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슬레, 이 업체의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저희 게시판에 역시나 집단 지석입니다. 신나서 말이 저 점점 빨라져요. 좀 더 천천히 할까요? 맞아요. 저 혼자 좀 신난 것 같은데 네, 추억에 네슬레가 좀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게시판에 써주신 분들 보시니까 내용이 이미 나왔는데 분유를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네, 맞습니다. 아니면 말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최초의 제품이 분유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어떻게 1차 세계대전에서도 살아남았나 이렇게 보니까 당시에는 모유가 부족했대요. 잘 못 먹고 하니까 이 산모분들도 모유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신생아가 많이 이렇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답니다. 그런데 최초로 이 페린락테라는 분유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대박이 터졌고요. 그리고 각국에서도 또 수입을 해가고 그리고 또 나라에서도 그 공을 인정받아서 상당히 많은 서포트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중간에 있는 그 통이 있잖아요. 이게 분유고요. 그 옆에가 창업자입니다. 네슬레라는 이름은 앙리 네슬레, 이 창업주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업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슬레 쪽의 제품 코코아 커피 다 마셨어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빅토리녹스는 순위에 없나 봐요 해주셨는데 사실 이 회사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이 스위스 기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슬레 좀 더 보겠습니다. 커피랑 분유만 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알고 보니 네슬레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은 네슬레에서 여기서 로레알 지분을 30%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랄프로렌이나 뭐 입생로랑 이런 쪽까지도 지분 구조가 뻗쳐 있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요거를 좀 보시면은 뭔가 이것도 네슬레였어? 하는 게 많으실 거예요. 중간에 애기 그림 혹시 보이세요? 거버라고 하는데 저 예전에 뭐 조카는 아니고 어린 애기들 이렇게 집에 가면 거버가 애기들 이렇게 주는 이유식 같은 거잖아요. 이거 저는 초등학교 때인가요? 한번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기 이유식도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고요. 옆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왼쪽에 네스카페, 이 커피 종류 다 있죠. 네스카페, 테이스터스 초이스, 뭐 이거, 그리고 네스프레소, 이것도 다 커피 브랜드들이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 로레알을 통해서 화장품 브랜드, 더 바디샵, 그리고 비오템, 메이블린, 키엘까지 다 이 네슬레의 지분 구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에 보면 윌리 원카라고 하면서 노래가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그 원카 초콜릿이 이 네슬레에서 만드는 초콜릿입니다. 그리고 키캣도 이제 뭐 마트 보면은 꼭 계산대 앞에 키캣이 있더라고요. 초콜릿 브랜드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있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퓨리나, 아마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퓨리나라는 이 반려용품, 반려견, 반려묘 사료하는 업체 지분까지 인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다각도로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네슬레였어? 하는 생각들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슬레 하면은 사실 뭐 저는 네스킥을 얘기를 했는데 아마 요즘에도 네슬레 마시나?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예전 제품이 많아가지고 한번 사진 볼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거버라는 아이 이유식이고요. 네스카페, 이 틴 케이스만 보더라도 굉장히 레트로 느낌 아닌가요? 예전 그런 업체 제품 같잖아요. 그리고 네슬레. 그렇다면 과연 이 네슬레가 구닥다리 추억의 네슬레인가? 이건 어떤가요? 여러분들 블루보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커피계의 애플이라고 꼽히는 블루보틀. 정말 센세이셔널하고 정말 트렌디한, 커피 중에서도 가장 트렌디한 그런 업체인데 이 업체
네슬레 겁니다. 거기서 인수를 했어요. 2017년도인가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당시에는 이미 인수가 끝났을 때였고요. 그때 제가 옆에 사진을 놔뒀는데 이게 성수동에 처음에 이 블루보틀이 들어왔을 때 줄 서 있었던 그 광경을 이 매체에서 찍어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 앞에 사실은 그 파란 보틀 있는 그게 로고거든요. 정말 미니멀리즘, 그리고 또 커피 맛도 굉장히 맛있다고 해요. 스페셜티 커피의 최고봉이죠. 커피 한 잔에도 가장 비쌉니다. 그런데 이 블루보틀을 네슬레에서 인수를 했어요. 어찌 보면 네슬레는 스페셜티 커피라기보다는 굉장히 보급형이잖아요. 그런데 이 블루보틀을 인수를 했습니다. 텀블러에 7만 원. 지금 케빈님께서 텀블러 7만 원에 파는 극악무도한 기업이라고 해주셨는데 비싸긴 정말 비싸요. 그런데 정말 잘 팔립니다. 이 업체까지도 네슬레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블루보틀만 있느냐? 스타벅스는 어떤가요? 스타벅스 제품도 다 스타벅스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은 집에서도 먹는다고 해서 스타벅스 캡슐 나오죠. 그리고 스타벅스 애톰이라고 원두만 따로 팔잖아요. 그거 스타벅스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네슬레에서 만들고요. 그 판권만 따로 8조에, 자그마치 8조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에다가 로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파는 그 판권을 네슬레에서 인수를 해가지고요. 너무 네슬레는 보급형이다, 저가형 커피다 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서 자꾸 이 파이를 늘려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깊숙하게 녹아들어와 있다.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입니다. 그럼 네슬레 주가 움직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워낙에 오래된 기업이어가지고 제가 옛날부터 최대치로 이렇게 넓혀서 봤어요. 이 기업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은 전산화된 이후에 차트부터 있다는 점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199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 스위스 프랑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100 스위스 프랑이니까 사실 주가는 많이 안 올랐죠. 30년에 주가가 10배 뛰었다. 그러면은 하실 거예요. 왜냐면 첨단 기업들 이것보다도 뭐 10년에 이 정도씩 10배씩 가는 기업들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확실히 식음료 사업들은 성장성은 좀 제한된다. 안정적이지만은 빨리 오르지는 않는다라는 걸 차트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기업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약업체가 2개나 있어가지고 제가 노바티스 보겠습니다. 노바티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얼마일 것 같으세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을 만드는 업체가 바로 이 노바티스입니다. 전 세계 제약 업체 시가총액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가총액이 224조가량 돼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도 시가총액 탑5 안에 드는 업체입니다. 노바티스. 우리도 가끔 보면 특징주에 뭐 노바티스랑 병용요법으로 뭐 하느라 주가가 올라요. 이런 것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을 이 노바티스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약을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 텐데 이 약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네, 요걸로 나가고 있는데 졸겐스마라는 약이에요. 이 졸겐스마라는 약인데 뭐냐면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희귀병이고요. 이렇게 근육이 오그라드는, 그래서 운동하기가 좀 힘드는, 활동하기가 좀 힘드는 그런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1회 주사하면은 낫기는 낫는데 한 번 주사하는데 20억이래요. 25억까지 최근에 미국에서 거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게 허가가 지연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 환자들은 언제 허가가 될까 이것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약 하나가 더 있는데요. 꿈의 항암제라고 할 수 있는 킴리아를 또 이 노바티스에서 만듭니다. 세계 첫 카티 세포 치료제고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보통 항암제는 주변에 막 멀쩡한 세포까지 죽이는데 이건 정말 암세포만 죽인대요. 그래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3월 달에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보통 항암 치료는 주기적으로 계속 해줘야 돼서 이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번만 투약하면 되고 효과 좋고 부작용도 적대요. 그래서 이 킴리아 이것과 함께 국내에서는 뭐 제넥신이라든지 몇몇 업체들이 병용요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들어놓으시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도 그 회사랑 같이 하는구나, 그 큰 회사랑 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업체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노바티스 주가 추이 좀 볼게요. 주가 움직임은 이렇다하게 이렇게 좀 방향성이 없죠. 근래 한 작년 올해까지는 조금은 좀 변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확인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스위스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투자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앞서서 러시아라든지 다른 몇몇 업체들은 직접 투자 방법이 별로 없어서 제가 펀드나 ETF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스위스는 은근히 직접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삼성도 되고요, 신한도 되고 미르셋증권도 직접 스위스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증권사다 하면은 한번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빅토리녹스가 맥가이버 칼이에요? 그랬군요.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 이렇게 좀 한두 마디 적어주고 계신데 토마토님께서 오 블루보틀 해주셨어요. 저도 좀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었고요. 이렇게 스위스가 은근히 알짜배기 기업들이 좀 많다. 그리고 안정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주식 일주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어떤 여행지로 떠나볼지 여러분들이 힌트를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남은 시간 좀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세계 주식 일주 떠나보러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